구독자님, 오늘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바로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이랍니다. 혹시 오래된 주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저희가 직접 알아본 정부 지원 바우처와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보들을 모르시면 정말 손해를 보실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집을 고치는 방법을 넘어 생활의 질 자체가 올라가는 중요한 지식들이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집에 필요한 지원금을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놓치지 않도록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집안 안전점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집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큰 손해를 부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벽이나 창문에서 물이 새는 누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작은 틈새라도 방치하면 피해가 점점 커져요. 또한 단열 상태도 점검해 보셔야 한답니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막아주는 첫걸음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야 손해보는 일이 없지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구독자님께서 안심하고 지내시려면 필수적인 과정이거든요. 놓치기 쉬운 안전 문제들이 많으니 꼭 점검받아 보세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국가 지원 제도랍니다. 바로 정부에서 발급하는 주택 바우처예요. 쉽게 말해 집수리를 하거나 월세에 쓸 비용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대신 내주는 거예요. 구독자님들께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살기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월세 지원이나 시설 개선 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각 바우처마다 사용 목적과 조건이 다르니 꼭 살펴보셔야 돼요. 제도를 모르면 분명히 손해보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본인에게 맞는 지원 항목이 있는지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지요. 구독자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지원 유형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단열이나 난방을 개선하는 자금이에요. 오래된 집이라도 부분만 보강하면 전기요금을 확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는 주택 전체를 바꾸는 리모델링 바우처 같은 거예요. 이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유용하거든요. 세 번째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제도들은 마치 집의 건강검진과 같아요.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먼저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각 지원 유형마다 자격 조건이나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그러니 본인의 집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해요. 정보들을 모르시면 정말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랍니다. 먼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해요. 정부에서는 가구 전체의 수입과 구성원 수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거든요. 본인 가정이 어느 범위에 해당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또한 주거 형태나 현재 거주지에 따른 조건도 모두 달라요. 예를 들어 월세인지 전세인지 같은 세부 사항까지 체크해야 한답니다. 자격 조건을 모르고 신청하면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상담 창구나 웹사이트를 통해 먼저 알아보세요. 그래야 손해보는 일 없이 바우처를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신청하시기 전에 준비할 서류들이 많아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 차근차근 챙겨두시면 훨씬 편하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이에요. 그리고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도 빠뜨리지 않으셔야 해요. 혹시 임대할 집의 계약서나 건축물 대장 같은 것도 필요해요. 모든 서류를 한 번에 모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최근 몇 달간의 공과금 납부 기록을 챙기면 좋아요. 구비 서류 목록은 매번 바뀔 수 있으니 꼭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준비만 잘 해두시면 상담도 빠르고 진행도 순조롭게 되실 거예요. 이거 모르시고 막상 가셔서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오늘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요.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알아보시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답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관할 복지센터나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 상담을 받는 것이에요.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현재 구독자님께 맞는 최신 지원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답니다. 혹시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할지, 신청 자격이 되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궁금한 점은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질문해 보세요. 복잡한 바우처 사용법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이거 모르시면 손해보는 정보니까 꼭 잊지 말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정말 변화의 기적을 느낄 수 있어요. 단순히 돈을 받는 것 이상의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전에 단열재 시공지원 사업을 이용하신 구독자님 댁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창문과 벽에 단열재를 새로 넣으셨더니 난방비가 확 줄었다고 해요. 체감하는 절약 효과가 정말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겨울철 추위 걱정이 많이 사라지면서 삶의 질이 달라졌답니다. 정부 지원을 활용하면 우리 집도 이렇게 따뜻하게 바꿀 수 있어요. 에너지 효율 개선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꼭 본인 댁에도 필요한 도움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직접 행동하실 차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랍니다. 먼저 정부 지원 바우처의 종류와 자격 조건을 여러 곳에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해요. 필요한 서류 목록도 미리 점검해 두시면 시간 절약이 많이 된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과정만 잘 거치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놓치기 쉬운 정보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관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 공고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잊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구독자님의 따뜻하고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우처를 받으려면 무조건 가난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원 기준은 아주 복잡하고 세부적이라서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집의 노후도나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도 중요하게 봐진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엔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시면 정말 큰 손해예요. 지원 자격은 소득뿐 아니라 주택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답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불신하거나 뜬 소문만 듣지 마세요. 꼭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최신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께서 정확한 정보로 꼭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정부 지원 바우처 관련해서 사기 피해를 당하실까 봐 꼭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조심하셔야 할 점은 개인정보 요구예요.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물어보지 않거든요. 만약 누군가 과도하게 많은 서류나 비용을 요구한다면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현금 결제나 복잡한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혹시라도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일단 끊어보시고 꼭 자녀분이나 믿을 만한 지인과 다시 상의해 보세요. 이거 모르시면 진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바우처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지원금은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용도로만 써야 해요. 가장 먼저 기억하실 핵심 원칙이 있어요. 바로 지원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집 전체를 고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하거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실제로 필요한 비용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필요 없는 곳에 쓰면 안 돼요.
세 번째 원칙은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의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에요. 입소문이나 인터넷 정보만 믿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꼭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신청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세 가지 핵심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바우처 제도를 아주 알뜰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지원금 받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답니다. 오늘까지 배운 내용이 조금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내용을 세 가지 핵심 단계로만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랍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의 바우처 사용 기준을 살펴보셔야 해요. 다음으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해요. 혼자서 모든 절차를 알아보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주거 환경 개선에 특화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과정을 거치면 안전하고 따뜻한 우리 집을 만드실 수 있게 돼요. 핵심은 자격 확인부터 전문 상담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요. 구독자님들의 편안한 생활이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이랍니다. 집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주거만 생각하시면 안 된답니다. 생활에 필요한 다른 지원 제도들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추운 계절에는 난방비 부담이 크잖아요. 이때도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혹시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정보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 알아보시는 게 좋지요. 또한 주거 환경 개선 외에도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난방비나 전기요금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확인해 보셔야 해요. 구독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복지 제도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 번만 알고 계시면 안 된답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알려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가 구독자님들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거 환경 개선은 혼자만 고민하실 문제가 아니랍니다. 정부에서 돕는 좋은 제도들이 아주 많거든요. 다만 정보를 모르셔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문의해보시고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요. 저희 슬기로운 생활 채널은 항상 구독자님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할게요. 앞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평안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